만성요통 환자의 침술 치료 결과 기대, 통증, 부작용에 대한 브리핑 영역에 대한 발표를 맡은 자생한방병원 인턴 최영욱입니다. 저널을 먼저 소개드리자면 이제 자마 유명한 자마 네트워크 오픈이고 SCI급 저널이고 2020년 기준 임팩트 팩터는 8점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JSR 논문이 발표된 저널이고 이 논문은 이제 추나에 대한 논문으로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제1저자 위르겐 바스 씨, 교신저자 클라우디아 위트르라는 분입니다. 두 분 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쓰셨고 특히 이제 교신저자분이 이제 MBA 쪽으로 학위가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논문을 골랐을까요? 저희가 매년 만성요통을 호소하는 5% 정도 환자들이 요통으로 인한 의료 지출의 70%를 차지한다는 이 논문이 있는 이유로 만성요통은 많은 분들에게 화두였습니다. 이제 앱스트랙트를 보자면 이제 임포턴스, 이제 관찰 연구에서 환자의 치료 결과 기대는 더 나은 결과 플라시보 반응 관련이 있는 반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치료의 부정적인 효과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노시보 반응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작위 실험은 임상의 의사소통이 환자의 기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최소의 침술 치료 시행하기 전에 지정한 브리핑 내용에 따라 환자의 치료 결과 기대치와 보고된 부작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그 평가 속도는 이제 NRS를 사용하였고 4점 이상 통증 강도를 가진 스위스의 외래 환자의 CLBP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벤션에서는 2 곱하기 요인 설계가 나오는데 이건 뒤에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브리핑에서는 일반적인 거와 높은 기대감이 있고 부정적인 것은 일반적인 거와 강도 높은 그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앱스트랙트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일상의 결과는 브리핑 환자들이 갖고 있는 침술 치료의 효과에 대한 기대치 ETS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석 통증 강도 NRS였습니다. 이제 부작용 브리핑 역시 부작용 점수였는데 채점별로 측정한 그 결과였고 NRS 이제 설문지 저희가 병도 많이 쓰는 거고 이건 그 전반적인 이제 실험의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저트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총 이렇게 해봤는데 아쉽게도 중재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대 브리핑 다른 그룹 간에 침술 치료가 끝날 때 통증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없었고 부작용 브리핑 그룹은 이제 좀 부작용을 세게 말한 그룹이 좀 높게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이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치료 플라시보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치료 기대치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제 이런 노시보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메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2 곱하기 요인 설계를 사용한 포함드 실험을 수행하였고 표준화된 이제 4주의 침술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프로토콜을 다 따랐고 이제 그 결과를 봤을 때 자, 150명의 환자 필요하게 나왔고 이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총 환자 수인데 이제 포함드 시험은 이렇게 4가지의 이런 가지를 친 걸 얘기하고 2 곱하기 2 시험은 이제 한쪽은 이제 레귤러 그리고 레귤러 인텐스 그리고 하이 레귤러 그리고 하이 인텐스 이 4가지로 2 곱하기 2 모든 경우에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환자를 보는데 자, 이제 환자 나이군은 18세에서 65세였고 NRS는 4 이상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12개월 이내에 침을 맞은 환자는 제외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침을 맞으면은 이제 기대감에 대한 그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초해진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메소드 4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엇보다 이제 정보를 줄 때 브리핑을 할 때 그룹별로 정보의 강조된 측면 기대 브리핑이나 긍정 브리핑은 다른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맨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담배값의 그림처럼 이제 뭐 출혈, 혈종, 통증 등을 표시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환자가 이제 표준화된 치료를 무료로 받았다는 거에 주목을 해주시고 이제 치료를 누가 시행했냐 했을 때 3명의 치료 전문의가 시행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제 다른 내용은 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침술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보면 의도적으로 이제 그 경혈점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의식적으로 경혈을 치료하여 치료 효과가 나오는 걸 배제하기 위한 이 논문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정에서 이제 그 무엇보다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블라인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이 침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가 치료에서 영향을 조사하는 것만으로 설명을 하였고 그리고 블라인딩 성공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사는 이제 성공한 알고 있었지만 시술자들은 몰랐고 이제 통계학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되게 잘 이루어진 편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메더를 보면은 ETS를 사용하였고 이제 그 크롬바그 계수가 나오는데 크롬바그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도에 대한 문제이고 0.7 이상이면 믿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ETS는 논문이고
ETS를 쓴 거는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르겐 바흐시와 클라우디아 위트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저자들이 쓴 논문이라기 때문에 쓴 것 같습니다. ETS는 내용이고. 자, 통계 내용은 이제 어려우니까 대략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는데 그 하다 보면 결집 데이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결집값 대체를 사용했던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고. 자, 전반적인 이제 연구의 흐름입니다. 처음에 471명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거치니까 15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룹으로 나눠보니까 균등하게 38, 37, 38, 39로 나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메소드입니다. 테이블 1을 보시면 이제 베이스라인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그 4개 그룹이 베이스라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리핑 갭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그 긍정적인 이제 브리핑을 했을 때 ETS나 통증 강도에 대한 브리핑은 그룹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P 밸류가 0.6으로 0.05 훨씬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부작용 역시 하였을 때 그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역시 0.2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05보다 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역시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말하고 있고 결국 두 그룹의 통계 추정은 추정 평균이 통계가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처음 접한 환자와 이전에 경험하는 환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없었다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블라인딩은 성공적이었다. 근데 이제 PO3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이제 자기가 실제로 레귤러 그룹에 생각한 것과 실제 레귤러 그룹에 된 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블라인딩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스커션입니다. 이제 했을 때 그 노시보 효과가 플라시보 효과가 컸죠. 이제 플라시보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노시보는 좀 이제 부작용 효과를 세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통증 증가가 있긴 했어요. 다른 그룹보다. 물론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지 않아서 문제였지만 그래서 이런 치료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연구의 또 의의인데 전처리 정보가 노시보 반응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걸 고려하면 부작용에 대한 의사통은 의사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향후 연구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평가하는 이 논문의 장점입니다. 이제 그 무엇보다 치료 시설 블라인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술자, 환자, 통계학자들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한계도 있는데 무엇보다 그 교육 이제 수준 아까 대학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있었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하위 그룹 낮은 평균 개수가 다 40명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발생한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 치료에서 치료를 언급할 때 치료 유익성, 플라시보에 대한 브리핑이 이전에 생각했던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노시보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 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기대 브리핑을 한 그룹에 대한 그 표인데요. 이제 앞쪽이 레귤러 익스펙테이션 브리핑,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 기대 브리핑이고 이제 옆쪽은 좀 높은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브리핑입니다. 보면 이제 큰 차이가 없을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뭐 기껏 해봐야 WHO 이런 권위에 대한 얘기라거나 그런 쪽인데, 근데 이게 그 이쪽 전문 연구하신 분들에 따르면은 가장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차이를 둔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차이가 별로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연구 자체에 대한 한계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돌려고 했음에 불구하고 결과가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또 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침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독일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뭐 무슨 반반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다. 다 그런 식으로 차이가 별로 없는 걸 알 수 있죠.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그 부족한 발표 들어 감사합니다.